저는 현대소설합니다. 근데 현대소설은 비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푸는 그 스타일만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쭉 보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아는 작품이라면 쉽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되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쭉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이제 구멍난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의 스토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스토리는 뭐야? 인물. 인물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고, 서술상 특징이 어떤 특징인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어, 음, 음, 자, 네. 페이지가, 잠시만요. 페이지, 뭐야? 이제 이 페이지에, 이게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에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 이렇게 막 섞어 놓는단 말이야.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는 일본어 서술상 특징에 대한 문제야. 그리고 위클의 내용을 이거 뭐, 내용에 대한 문제고, 위클을 바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또 이것도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과 이제 서술상 특징, 이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예, 이제 뭐죠? 앞쪽을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는 좀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늦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 천시의 주막에. 자, 뭐죠? 늦가을이니까 뭐가 나와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늦가을이니까 뭐예요? 늦가을. 자, 늦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죠. 예, 시간적 배경이야. 천시 주막. 공간은 어디야? 주막이에요, 주막. 그죠? 주막. 예, 주막의 공간은 주막이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인물이 하나 있어. 한 사내가 찾아온다. 예, 한 사내가 찾아온다. 인물이 나와 있어요. 자,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한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미는 땅덩이 꺼져 내려앉은 듯한 길고도 무서운 복통 끝에 흡사 빗속에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고는 자, 뭐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죠? 여자아이가 태어났어. 자, 어, 여자가 태어났어. 그날 새벽 그만 영영 눈을 감아버렸다.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엄마가 되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죠? 음,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살인 문화를 들어선 것이다. 이 소년의 엄마가 죽은 것 같아. 그죠? 소년의 엄마가 아기 낳다가 동생쯤 되는데 아기 낳다가 이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사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뭐예요? 시점으로는 3인칭이죠. 3인칭. 자, 관찰자 시점인 것 같아. 이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이 소리는 뭐냐? 앞에 이렇게 소리 나왔죠. 소리. 이 사람은 이제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현대로 치면 이제 성악가고 옛날에 판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죠?
판소리 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게 아마 의붓 아버지 되었을 뻔한. 그러니까 이 소년에게는 뭐야? 이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 되었을 뻔한. 근데 되었을 뻔한인 거 보니까 아버지 역할을 안 했던 것 같아. 그죠? 자, 그 사내는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게 됐지. 그래서 끝내는 애미 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 그 길로 곧 핏등을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다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여자아이를 들고 갔다라는 거야. 사내는 이제 나무의 얘기를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왜냐면 이제 이 소녀는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죽은 거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하지만 소녀는 아직도 그때의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내, 자, 여기 있는 요 사내와 그 사내의 얼굴, 이건 틀려요. 이 사내는 뭐야? 이 사내는 딱 보니까 소년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소년. 그때 자기 어머니가 애 낳다 죽은 그 아들이에요. 그럼 여기 이 사내는 누구냐면 의붓 아버지 될 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전 틀리죠. 예. 그래서 이거를 풀어갈 때 이게 똑같은 명칭이지만 이제 틀린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해내야 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천천히 한번 가보자. 이걸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알아내야 뒤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사내 얼굴의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겐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 버린 소리의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 애와 소년을 데리고 갓난 애와 소년은 누구겠어요? 그 소년이겠죠. 그죠? 밥을 구우러 왔을 때. 자, 누구냐면 그 소년.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애랑 소년이겠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 살 수가 없었다. 이제 늘 그게 기억에 났대요.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이제 여기서 햇덩이는 뭐냐면 태양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뭐 예술적 혼 뭐 이런 거 같아. 계속 햇덩이 보니까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의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 열정이 없으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날 때까지 반생을 지녀온 숙명의 태양이요 소리의 얼굴이었다. 하니까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되기 짐작이 가겠네마는 어쨌거나 난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40이 넘어서도 그 누추한 어릴 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런 청승맞은 소리 버렁댕이질을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소리를 들으면 어렸을 적 그 밭두렁에 누워 보던 바다 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 복도에 씻어가는 줄 한 줄기 바람결에 내 얼굴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면 이게 해결되는 거죠. 정화된다는 거야.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고 있던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그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를 품은 소리를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근데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의 소리를 끌리는 까닭을 알겠는가? 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추론해 보니까 그 소년이란 말이야. 그죠? 사내가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끓는 태양볕을 머리 위 견디고 있는 듯이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자, 그럼 요까지. 자, 요 중요한 요까지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해 보세요. 이게 어떤 스토리일까? 한번 추론해 보자. 자, 신지 요까지 스토리는 네가 그냥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 어떤 스토리일까, 이게? 신지야. 아기 키우기. 응? 아기 키우기. 기억이 안 난다고? 아, 아기 키우기요. 아기 키우기? 그러니까 아기 키우기인데 A가 태어나고 이제 엄마가 죽고 그리고 의붓 아버지와 이렇게 이제 소년이 떠돌았고 근데 그 소년이 지금 커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연결돼야 돼. 자, 이제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소리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소년의 엄마랑 뭐 눈이 맞았는지 이렇게 해 갖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어. 근데 아기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 소년은 그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비렁뱅이질하고 그래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아마 헤어졌나 봐요. 그리고 인제 40이 돼서 이제 그 아버지의 소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 자, 그게 인제 예술적 혼이죠. 자, 하지만 자네한테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이 바로 인제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인제 요거는 좀 다른 요거는 그 사내 그 소년의 입장에서 쭉 서술한 거고 이거는 또 인제 다른 입장이죠. 한번 오라비라니까 오라비라고 하니까 뭐야 이게? 여자죠, 여자. 여자애야. 요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 오라비라고 장담할 수 는 없지 않는가. 보아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을 입에도 올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네.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씨도 아직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을 처음 뵐 때부터 들기 시작했어. 아마 이복 인제 우리 이 소년이 만난 여자가 누구야? 바로 이 그때 핏덩이의 동생이라는 거죠.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령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비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을 북치 인제 오빠는 그 당시에 북을 쳤었나 봐요. 북치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오라비 소리가 제 오라비 장단에 만났을 때입니다. 오라비 솜씨가 옛날 제 아비 되는 노인 솜씨 그대로였어. 이건 뭐예요? 아버지는 이미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고 그 아버지의 그 소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땐 자네를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둘이 동생이고 오빠인데 이복 인제 물론 이복이지만 그런데 뭐예요? 서로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막 저녁에. 알아보았겠죠. 절 알고 여기까지 길을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에 놀아 나가면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요. 그렇다면 글쎄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가 어째 끝내 오라비란 소리를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허망한 길을 떠나고 말았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 오라비 또한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라비가 자네를 죽이고 싶어 하다니. 사내는 두 눈을 다시 크게 벌었다. 노인네가 돌아가기 전에 제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의 눈에 살기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 왜 살게 돌겠어? 자기 엄마가 죽었잖아. 누구 때문에? 이 아저씨 때문이죠. 그죠? 당신이 소리를 하면 오라비는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면서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오라비가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아비를 따라다닌 것은 그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고 작심하고 어미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아빠의 아버지의 오해예요.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치게 목청을 도도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오라비는 떠난 거죠. 그런데 어젯밤에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완연히 느껴져 오더구만요. 오라비는 그걸 무슨 햇덩이 이거 사실은 살기가 아니라 예술혼이죠. 햇덩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게 바로 살기였을 게래요. 살기였을 게라요. 사투리죠.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아마 뜨거울 때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서 그런 살기를 느끼면서 무슨 정성으로 밤새고 그 목청을 뽑았는가. 밤새도록 서로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오라비 살기 부부로 끝장이라도 나고 싶었단 말인가?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 돌았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겠는가 말이네. 아마 둘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뭔가 이 정화가 된 것 같아. 그야 오라비도 옛날에도 노인을 해치지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로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까? 오라비는 제 소리에 살기가 잃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걸 자네 오라비도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알아보고 있는 눈치 말일세. 소리가 어우러져 나가면서 오라비도 좋게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틈을 주지 않고 물어든 사람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자, 소리의 빛인데 이 스토리가 인제 어느 정도 정리되죠. 서영아, 이 두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 같아? 한번 첫 번째 문단과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이게 어떤 스토리 같아? 그 누굴 찾아가지고 음. 또 찾았어 이제? 그다음에 모르는 척했어요. 그렇지. 모르는 척했지. 음. 자, 그러면 희서가 전체 한번 쭉 얘기해 볼까? 이 전체 스토리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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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찾은 건 아니죠? 소리를 찾으러 다녔죠? 네. 네. 이게 음. 음. 네. 이게 바로 영화 서편제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요. 이게 이청준의 인제 서편제라는 영화 이청동 감독이 서편제라는 영화인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 아버지가 인제 딸의 눈을 잃게 만들어요. 그 "한을 맺혀야 된다." 그래 갖고 요게 인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게. 요게 이제 그 주막에서 만나는 마지막 부분인데 아버지하고 이제 이게 그 오라버니 참, 이 집에 소리하는 나락이 있다던데. 찾으러 온 거죠. 예, 있지요. 이게 인제 소리 좀 청할 수 그 있겠소? 말하는 사람이 천 씨고 너무 듣고 있어. 이게 인제 그 아픔 보는 동생. 음. 그래서 이 부캐를 듣고 오라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지? 내가 없는 이유요. 소리만 있어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어. 음. 모를 땐 이게 늦어가. 부르면서 인제 알게 되지 이 오라버니라는 거를.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제 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울면서 인제 서로가 알지만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인제 클라이막스. 그러니까 예술로 한을 풀어가는 장면이죠. 서로 고통스럽고 이 여자애도 아버지가 산 맺혀야 된다 그래 갖고 약을 먹여서 실명을 시켜버려요. 이거는 첫 번째였는데 거기 이제 그 여기 인제 요게 그 아버지예요. 요게 이 1993 년도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 내용이 인제 원래 원작이 이청준의 소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요거를 문제를 한번 어 풀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인제 스토리가 인제 이해가 되면 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해 봅시다. 세 문제인데 자 한번 풀어 보세요 이거. 30 우선 34, 35번 풀어 34 번만 풀어 봅시다. 네. 잠깐만. 왜 안 올라가? 예. 우선 34 번만 풀어 봅시다. 뭐 고상 거긴 하지만 뭐 쉬워요. 자 다 푼 사람은 나한테 톡으로 답 네.
예? 자, 또 다른 사람? 알려. 희선 이거 푸는 적 있어? 근데 쉽지? 신지는 왜 답이 안 줘, 안 줘? 카톡으로 줘, 답. 신지 또 자냐? 어, 또 자나 보다. 자, 유클레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인물이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 갈등을 전달하고 있다. 자, 내적 독백 아니죠? 한 인물이. 그죠? 관찰자 시점으로 서로 다른 인물을 표현하고 있죠.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서로 다른 장소는 과거 해상으로 나오지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죠. 병렬적이지도 않고. 병렬은 뭐예요? 두 사건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 들려준 이야기. 그죠?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내가 또 한 여자가 이런 식으로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쭉 그냥 풀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유크레인이 잘못 이해한 것은 예. 자, 천 씨는 여자가 찾아온 사내를 보고 그 여자의 오빠임을 알았다. 천 씨는 몰랐죠. 예, 천 씨는 몰랐고 나중에 이제 오빠 이 여자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여자와 사내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서로 말하지 않고 헤어졌죠. 그죠? 사내 오라를 찾아온 날 밤 여자는 그 장례에 맞춰 소리를 했죠. 여자는 출생 후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 자랐죠. 천씨는 여자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었죠. 자, 이거 36번 해볼까요? 자, 풀어봐요. 36번. 36번. 음, 네.
힌지, 하나, 서영이, 서영이 알려줘. 예, 맞았어요. 서영이도. 뭘 자꾸 얘기해. 서영아, 4번이야, 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작품에서 사내는 누이와 함께 의붓아비 노인을 따라 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이게 이제 해덩이였어, 아까. 이러면 이 작품의 예술가의 길을 알레고리죠. 알레고리는 뭐 비유라는 거야, 비유.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 것을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소리와 해덩이는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을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와 핵심을 할 수 있다. 1. 사내가 여자에게 뜨거운 햇덩이를 보았다고 했음에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가의 길이 끊임없는 과정이다. 그죠? 예. 오케이. 사내가 소리를 상징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으면서도 그걸 해치지 못한 것은 그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술의 길이 실현이 있다.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준 장대한 솜씨, 옛날 노인 솜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햇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 도 그 사내가 절대적 경지인지 그 노인이 절대 경지인지 안 나오죠. 그런 정보는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겨 도망쳤으면서 끊임없이 소리의 진적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 예술의 길을 숙명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죠? 예. 요렇게. 그래서 이제 소설은 약간 비문학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소설 안에 정보가 다 있고. 근데 이제 쉽게 풀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문학 작품을 많이 분석하고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밤이 너무 늦으니까 졸고 힘들어 하는데 시험 다 끝났나? 다음 주부터는 원래 했던 대로 9시 했나? 조금 일찍 하도록 할게요. 그 서은이 시험 본다 해서 서은이 때문에 했는데 맨날 서은이는 아파서 아, 빠지고. 저희 5월 1일 2일에 봐요. 어? 5월 1일 2일. 올 1일, 2일 날 봐? 네. 잘 봐. 알았어요. 시험 잘 보시고, 예, 뭐, 당분간 좀 늦게 해야 되겠네. 오케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설은 끌어내면 됩니다. 안녕.